자, 이제 남은 탄핵 심판 일정의 변수가 뭘까 살펴봤습니다. 그 변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기억하시죠? 자, 헌재가 내일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완전체인 구인 체제가 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에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된다.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경우의 수가? 그렇죠.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고로서의 청구인 적격이 있는 것인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각 하나 기각이 나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여야 한다라는 형태의 결론이 나오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강제하거나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만 네. 다행히 헌법에 대한 존중으로서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구인 체제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에 있어서 이미 결심이 되었지만 마은혁 재판관이 결론에 대해서 관여하기 위해서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예,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지금 헌재에서는 재판관들이 결정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8명으로서 그냥 그대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네. 이게 헌법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처음에 6명이다가 결과적으로 8인 체제에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8인 체제로서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에 계류가 되어 있는 그 수많은 사건 중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추가해서 9인이 될 것인지 여부가 가장 먼저 선고를 해야 되는 사건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실상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내려달라고 한 것이 이게 만약에 탄핵이 좀 기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2명의 헌법재판관의 위치도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정리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지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권한대행은 임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최근에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임명을 할 것으로 보여지죠.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구인 체제로 다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파면 탄핵 심리 자체는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변론을 재개하지 않으면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그대로 평의가 진행이 되고 선고일이 지정된 다음에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이 중요한데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에도 아마 본인이 이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회피하지 않고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 변론 갱신 절차를 밟게 되는데 시간이 또 그러면 한참 시간이 걸리죠. 많이 지연될 수가 있어요. 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거를 바랄 수도 있고 네. 바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려지다시피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에는 진보적인 성향의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변론 제기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마은혁 재판관이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군요.